안녕하세요. 자, 우리 수능 특강 18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수능 특강 184쪽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단원이 대단원, 3단원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별에 대해서 했고 지금 할 내용들은 10강, 수능 특강 10강 외부 은하야,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자, 외부 은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은하. 자, 그러면 외부 은하에 대해서 할 건데, 얘들아, 우리 은하가 뭘까? 은하. 은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별에 대해서는 배웠잖아. 자, 별.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야, 항성. 별은 항성이야.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항성. 자, 그러면 우주에 있는 은하는 뭘까? 자, 우리 은하는 요 사진에 보이듯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모여 있는데, 자, 어떤 게 모여 있는 거냐면, 항성, 별이 모여 있고, 또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 성각 물질, 또 질량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암흑물질이라고 해요. 이렇게 항성, 성각물질, 암흑물질이 중력에 의해 묶여있는 천체들의 집합체를 은하라고 합니다. 천체들의 집합체. 자, 우리 태양도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죠. 자,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게 바로 우리 은하입니다. 여러 가지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인데 이 별들 중에 한 개가 태양이에요. 자,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 여기 위치해 있고 지구는 이 태양을 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이쪽 방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은하의 옆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요거죠. 자, 우리가 우리 은하의 옆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은하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하수를 보는 것이 우리 은하의 옆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항성, 성간물질, 암흑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모여있는 천체들의 집단을 은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것은 외부 은하예요. 외부 은하. 자, 그러면 외부 은하는 뭘까요? 당연히 외부에 있는 은하겠죠.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은하를 제외한 은하들을 모두 외부 은하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써볼게요. 그냥 우리 은하에서 아주 먼 우리 은하 외부의 은하. 그냥 밖에 있고 멀리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외부 은하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 외부 은하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넓은 우주에 많은 외부 은하들이 있는데 이 외부 은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은하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은하의 분류. 자, 그러면 은하의 분류는 제일 처음에 누가 했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주 유명한 허블이죠. 우리 허블 망원경 할 때 그 사람이에요. 허블. 자, 이 사람이 실제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은하들을 관측을 했어요.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이는 은하들의 형태를 가지고
분류를 했어. 자, 어떤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했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모양이, 원이 아니라 완전 조금 찌그러진 원. 이 찌그러진 원 뭐라고 하지? 타원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타원. 타원으로 생긴 은하들이 있어. 요거를 타원 은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천문학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 자, 우리 허블은 영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타원을 영어로 표시하면 elliptical 이에요. L이 두 개. elliptical galaxy라고 타원 은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를 계속 쓰면은 불편하니까 타원 은하는 그냥 앞 글자 E만 따서 E라고 표시를 해요. 자, 타원 모양의 은하. 자, 두 번째는 타원이 아니라 약간 원반처럼 생겼어요. 옆으로 보면 원반인데 위에서 보면은 중심에 있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나선 은하라고 해요. 나선 은하. 근데 나선 은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 나선 은하. 얘는 영어로 하면 normal. 나선은 영어로 spiral 갤럭시. 이렇게. 자, 정상 나선 은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선 은하 이렇게 겉에 둘러싸여 있는 거는 똑같은데 은하 핵 중심, 여기 중심 부분이 약간 짝대기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나선 은하를 뭐라고 하냐면 막대기가 꽂혀 있다.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이따가 사진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 막대 나선 은하의 영어는 요거예요. 우리 아이스 바 있지? 하드 먹을 때. 자, 그거를 써요. 바드, 스파이럴, 갤럭시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간단히 표기할 때는 타원 은하가 E인 것처럼 정상 나선 은하는 그냥 S, 자, 스파이럴에 S를 쓰고 막대 나선 은하는 정상 나선이랑 구분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B를 더 추가로 해서 씁니다. 스파이럴인데 바가 있어, 막대. 그래서 SP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자, 요게 있는데 이렇게 형태가 규칙적인 은하들이 있는 반면 약간 형태가 불규칙적이야. 굉장히 대칭적이지도 않고 정해진 형태가 없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은 불규칙 은하라고 합니다. 불규칙 은하. 굉장히 이름이 단순하죠. 은하. 자, 불규칙 은하. 영어로 하면 영어 시간 같아. irregular. 맞는지 모르겠다. 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irregular galaxy. 여기 계속 이거 빠뜨렸었네. 자,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간단히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 세 글자만 딱 그래서 IRR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허블이란 사람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은하들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각각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얘가 희뿌옇게 보이는 건데 요거는 타원 은하입니다. 자, 타원 모양으로 생긴 성간이랑 성간물질, 암흑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묶여있는 천체들의 집단, 타원 은하입니다. 제 색깔이 좀 느르스름하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것도 다 타원 은하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아주 화려하죠? 자, 얘가 바로 나선 은하입니다. 나선 은하.
자,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짝대기가 없기 때문에 정상, 나선, 은하죠. 그러면 막대, 나선, 은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막대, 나선, 은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중간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막대기가 하나 있죠. 자, 얘가 바로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일까? 자, 바로 쌤 어렸을 때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배웠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대 나선 은하인 거야.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나선 은하의 구조에 대해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나선 은하의 구조를 볼 건데,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야. 자,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노르스름한 부분과 바깥 부분에 이렇게 뭔가가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휘감고 있는 여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중간 부분은 은하핵이라고 해.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 팽대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 팽대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먼지들, 가스들, 나선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처럼 생겼다고 해. 우리 팔, 달려있는 팔. 그래서 요거는 나선팔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옆에서 본다. 옆에서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 자, 옆에서 보면은 나선 은하의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에 이렇게 땡땡한 부분 있지? 뚱뚱한 부분. 여기가 중앙 팽대부라고 해요. 우리 부피가 팽창하다 할 때, 팽. 자, 팽대부. 그리고 여기 중간, 완전 가운데를 은하핵이라고 하고, 자, 여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 있죠? 여기 이 부분. 자, 요거는 뭐라고 한다? 나선팔이라고 합니다. 나선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은하의 구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형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헤일로라고 해요. 헤일로. 자, 헤일로. 좀 이따가 각각 여기에 어떤 별들로,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구조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선 은하예요. 그러면 그 다음 불규칙 은하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자, 얘가 불규칙 은하인데 정말 약간 정답 없이 생겼죠? 자, 얘가 불규칙 은하입니다. 대칭적이지도 않고 규칙적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나선 은하의 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 불규칙 은하까지 봤는데, 자, 우리 은하들이 다 똑같은 형태라고 해도 그 형태 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차이에 따라서 정리를 잘 해놓은 그림이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는 허블이 이렇게 순서대로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를 허블의 분류 체계라고 합니다. 허블의 분류 체계. 우리 저기 멀리 있는 은하들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쫙 정리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어떤 은하냐? 바로 이렇게 원이 찌그러진 모양의 타원 은하입니다. 자, 근데 타원 은하도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에요. 이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20률, 그러니까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에 따라서 0에서부터 7까지로 나눴어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이야. 원.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7입니다. 그래서 완전 원형으로 생긴 것은 아까 타원 은하의 표시 2에다가 0을 붙이고 점점점 찌그러지면 2, 1, 2,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 7까지. 자, 이런 식으로 타원 은하를 나타냅니다. 자, 또 여기 렌즈형 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 사이예요. 왜냐면 나선 은하 아까 옆모습으로 봤듯이 완전 이렇게 납작해서 원반 모형이잖아. 그래서 얘랑 얘 사이가 렌즈형 은하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허블이 그때 당시에는 발견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상으로 넣어놨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발견이 됐습니다. 렌즈형 은하 S형.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 우리 아까 봤던 위에 자, 위에는 정상 나선 은하 그리고 아래쪽은 막대기가 있죠. 얘는 뭐 막대 나선 은하. 자, 우리 얘네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막대 나선 은하, 다 똑같은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해서 다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요거를 구분시켜 놨는데, 자, 뭘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시켜 놨냐면, 은하의 핵 크기, 그리고 나선팔에 감긴 정도에 따라서 A에서부터 B, C까지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은하의 핵의 크기가 크고 감긴 정도가 꼼꼼하게 이렇게 감겨 있을수록 A입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은하핵의 크기가 좀 작아요. 대신에 나선팔이 풀려 있어요. 이렇게 살짝 풀려 있고 얘가 B. 다음 C는 은하핵이 더 작아요. 그리고 얘는 완전히 이렇게 풀려 있는 거지. 그래서 은하핵의 크기와 감긴 정도에 따라서 나선 은하를 다시 A, B, C로 나눕니다.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의 A형은 SA 이렇게 뒤에다가 A를 붙이고 SB, SC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막대 나선 은하는 아까 표현식이 SB였죠. 여기에다가 그냥 A, B, C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 어차피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냥 IRR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허블의 분류 체계를 간단히 봤는데요. 자, 우리 허블이 아주 착각을 한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정렬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쫙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나이가 많은 은하이다. 즉 타원 은하로 태어나서 점점점 진화하면은 나선 은하가 되고 또 점점점 진화하면은 불규칙 은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틀린 거야. 왜냐면 자, 얘네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나이를 우리가 알아봤거든. 근데 그 결과가 다른 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허블의 분류 체계를 사진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타원 은하. 타원 은하에서도 이렇게 찌그러진 정도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정상 나선 은하. 여기는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은하 핵의 크기와 나선팔에 감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각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은 주로 어떤 별들인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타원 은하.
자, 우리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면 돼. 자, 우리 타원 은하 무슨 색깔이야, 지금? 약간 누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하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별의 표면 온도 했었지. 자, 우리 표면 온도가 어떨수록 색깔이 노랗고 빨겠지? 그치? 낮을수록. 그래서 이렇게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은 별들이 주로 모여 있어서 이렇게 느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하게 보입니다. 자, 온도가 낮은데 얘네들의 나이를 보면 다 늙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늙은 별인 걸 어떻게 아느냐?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죠. 일단은 반지름, 광도 이런 것을 판단한다면 적색 거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적색 거성이면은 진화 단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니까 늙은 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타원 은하는 온도가 낮고 늙은 별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은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항성이랑 성간물질, 암흑물질이라고 했죠. 자, 그럼 항성에 대해서는 했고, 성간물질은 여기에 많을까 적을까? 자, 여기는 성간물질이 적습니다. 성간물질이 적다. 만약에 성간물질이 많다면 성간물질이 뭉쳐지면서 아주 애기 별들, 젊은 별들이 태어날 거야. 자, 근데 여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는 성간물질이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선 은하랑 불규칙 은하에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볼게요. 자, 얘는 나선 은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나선 은하 구조에 있었지. 자, 여기 첫 번째 중앙 팽대부, 그 다음에 바깥쪽에 푸르스름한 나선 8, 그 다음에 얘를 둘러싸고 있는 헤일로가 있죠. 중앙 팽대부. 자, 각각 나눠서 한번 보자. 먼저 나는 나선 8을 볼래요. 자, 우리 나선 8은 색깔이 어때? 지금 약간 푸르스름한 게 많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지?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많을까? 그죠? 자, 우리 별 할 때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어떤 색깔이었어? 청색, 백색 이런 거였지. 자, 여기도 청색, 약간 흰색 이런 게 많으니까 여기는 주로 온도가 높은 별이야. 온도가 높은 별과, 자, 온도가 높고 나이는 어떻냐면 젊은 별들이에요. 그리고 나선 8에는 이렇게 보이듯이 이렇게 까만 거 있지? 이런 성감 물질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성감 물질들이 사실 은하 핵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다 보면 서로가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을 하면서 밀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성감 물질들이 합쳐져서 뭉쳐져서 원시별, 새로운 대기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선 8은 온도가 높고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성간 물질이 많다. 자, 그러면 중앙 팽대부랑 헤일로는 함께 생각해 주세요. 자, 중앙 팽대부 and 헤일로. 자, 여기는 어떤 것들이 많냐? 자, 아까 우리 타원 은하 했듯이 똑같이 여기도 누르스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고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늙은 별. 자, 우리 늙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어. 이렇게 온도가 낮고 늙은 별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이 있어. 이 모양이 완전히 구 모양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구 모양의 별들의 집단이다. 성단이라고 해요. 자, 요런 늙은 별들의 집단도
여기에 중앙팽대부와 헤일로에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고 늙은 별과 구상성단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성간물질은 어떨까? 자, 여기는 성간물질은 적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선 은하는 나눠서 나선 8과 중앙팽대부 헤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우리 은하 원반에서 이 부분은 나선 8이라고 했지. 나선 8. 자, 여기에는 어떤 물질들이 많다? 젊은 별 및 성간 물질이 많다. 그 다음에 은하핵 주변에 중앙팽대부. 자, 중앙팽대부랑 헤일로에는 뭐가 많다? 그지? 온도가 높고 늙은 별 및 구상성단이 많다. 구상성단, 늙은 별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규칙 은하는 뭐가 많을까요? 짠! 자, 요거는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불규칙 은하입니다. 자, 여기가 대마젤란, 여기는 소마젤란이라고 해요. 자, 색깔이 일단은 푸르스름하죠? 자, 그러면 어떤 별들이 많을까? 맞아요. 자, 어떤 별들이 많냐면 온도가 높고 젊은 별들이 많습니다. 자, 젊은 별들이 많다는 것은 많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가 많아야지 젊은 별들이 잘 태어날 수 있을까? 성간 물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 은하는 온도가 높고 젊은 별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성간 물질이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얘가 아까 봤던 대마젤란이고 얘는 소마젤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허블의 분류 체계로 돌아가서 이거죠. 자, 얘가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허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은하가 진화하면서 늙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타원 은하는 늙은 별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늙은 별, 그 다음에 젊은 별이 같이 이루어져 있고 불규칙 은하는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진화한다는 이 주장은 틀린 것이 되죠. 자, 현재까지도 은하의 진화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은하의 진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외부 은하의 분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우주에서 요 애들만, 자, 우리가 봤던 요 애들만 있을까? 아니야. 뭔가 더 특이한 은하들도 많습니다. 그 특이한 은하들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허블의 분류 체계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은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파 은하, 퀘이사, 세이퍼트 은하, 충돌 은하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은하들을 특이 은하라고 해요. 특이에서 특이 은하라고 해. 자, 얘네들은 어떤 게 특이하냐면 일반적인 허블의 분류 체계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파장이 아주 긴 전파나 X선은 파장이 짧은 거지. X선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해요. 강한 에너지 방출. 또 이 빛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런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은하들을 특이은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4개를 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전파은하, 두 번째 퀘이사, 세 번째 세이퍼트, 네 번째 충돌하고 있는 충돌은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전파은하입니다. 전파은하.
자, 우리 말 그대로 전파은하는 보통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예요. 자, 우리 요 사진이 지금 보고 있는 요 사진이 타원 은하처럼 보이지만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타원 은하처럼 보여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강한 전파를 방출하고 있어서 전파의 영역으로 보면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까 그 사진의 전파 영역에서 관측한 모습을 합성한 거예요. 자, 요거는 전파 영역에서 보이는 거야. 굉장히 뚜렷하게 뭔가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를 에너지 방출원이라고 해요. 핵 에너지 방출원. 핵.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전파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아주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Z라고 해요. Z.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넓다란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로브라고 합니다. 로브의 뜻은 잎사귀예요. 이렇게 잎사귀처럼 생겨서 자, 로브 이렇게 전파의 모습으로 보면 전파 영역에서 보면 Z와 로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Z와 로브에서는 일부분에서 강한 X선이 방출돼요. 자, 얘가 왜 방출되냐면 자, 얘 자체가 요 은하 자체가 자기장이 세. 그리고 여기에서 전자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자기장 안에서 고속으로 전자가 회전을 하다 보면은 복사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선이 X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고속으로 회전을 하려 하면 중심에는 엄청나게 중력이 센 블랙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특이 은하를 봤습니다. 전파 은하는 자, 요거 로브랑 Z는 전파 영역에서 보인다. 그 다음에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일부분에서 X선이 방출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퀘이사입니다. 멋있죠? 퀘이사. 자, 다른 말로는 준항성체라고 해요. 자, 왜냐하면 퀘이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야. 그런데 처음에 발견될 때는 그냥 아주 밝은 별 하나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항성은 아닌데 항성처럼 보인다. 그래서 준항성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왜 수많은 별인데 하나로 보인 걸까? 왜? 왜냐면 아주 멀리 있어서. 자, 여러 개가 막 있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하나로 보인 거예요. 별처럼. 자, 그러면 얘네가 멀리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자, 어떻게 알았냐면 이 은하, 퀘이사의 적색 편의량을 관측해. 자, 우리 적색 편의 기억나세요? 적색 편의라는 것은 얘네가 우리로부터 후퇴할 때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은 원래는 여기에서 나타나야 하지만 멀어짐에 따라서 이 흡수선이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자, 요 현상을 적색 편의라고 했고 자, 이렇게 이렇게 치우쳐지는 이 적색 편의의 양을 적색 편의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적색 편의량은 얘네가 멀어지는 속도와 관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즉 후퇴 속도와 관련이 있었지. 자, 우리 적색 편의량이 크면 클수록
얘가 많이 치우쳐지면 많이 치우쳐질수록 이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빠릅니다.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C분의 V는 람다 요거죠. 얘가 적색 편의량이에요.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커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K사도 마찬가지로 적색 편의량을 관측을 해봤더니 후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난 거야. 얼마나 빠르냐면 빛의 속도의 10%, 그러니까 0.1c에서부터 빛의 속도의 80%, 0.8c까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야. 자, 그러면 얘네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팽창을 하는데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빨리 팽창해. 그래서 멀리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져. 자, 그거를 가지고 왜 멀리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후퇴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다. 자, K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거. 네. 됐나요? 자, 이렇게 멀리 있다는 거는 또 뭘 의미하냐면 얘네가 우주가 탄생해서 점점 커지면서 우리로부터 멀어졌는데 자, 그러면 멀리 있다는 거는 아주 초기에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갔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빨리 후퇴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8억 년 뒤, 고작 8억 년 뒤에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퀘이사는 아주 멀리 있는 거고 우주 생성 초기에 생긴 물질임이 이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 있는데 별처럼 밝게 보일까? 멀리 있으면은 어두워지면서 안 보여야 하잖아. 계속 꼬인다. 그치? 자, 멀리 있으면은 어두워야 되는데 왜 별처럼 밝게 보일까? 왜냐면 보통 은하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수백 배가 방출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 원의 크기가 태양계만 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좁은 곳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할 수 있을까? 바로 중심부에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이 큰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의 운동 에너지. 자, 걔네들이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특이 은하 퀘이사를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 은하입니다. 자, 얘는 그냥 보기에 그냥 나선 은하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이퍼트라는 사람이 나선 은하들 중에서 뭔가 특이한 은하들을 발견했어. 자, 이런 은하들을 자기 이름을 따서 세이퍼트 은하라고 해요. 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다른 나선 은하들보다 은하 핵 부분이 굉장히 밝아요. 자, 첫 번째 특징, 은하 핵 부분이 밝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을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방출선이 굉장히 넓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방출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자,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세기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플랑크톤이 아니라 플랑크 곡선으로. 자, 여기에서 방출선이 사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가 방출선이야. 얘네가 다른 은하보다 세이퍼트 은하에서는 넓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자, 왜 그러냐면 은하 내에 있는 이 가스, 구름처럼
가스처럼 생긴 이 가스들을 가스은이라고 하는데 가스은이 회전을 빠르게 해. 자, 회전을 빠르게 해. 왜 빠르게 할까? 왜냐하면 중심부에 또 엄청나게 질량이 큰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이 주변에 있는 가스은들이 회전을 빠르게 하고 그 결과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 나선 은하에서 한 2% 정도는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살짝 그림으로 봤는데 사진? 컴퓨터로 만들어진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예요. 얘가 원래 이렇게 파장에 따른 에너지, 복사 에너지의 색이 사실은 우리가 플랑크 곡선 할 때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으로 배웠지만 여러 가지 방출선들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세이퍼트 은하예요. 요것도 세이퍼트 은하를 파장에 따른 그거 복사 에너지의 세기로 봤을 때 이렇게 원래는 플랑크 곡선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쏙쏙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 쏙 들어가 있는 것은 흡수선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 세이퍼트 은하에서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렇게 큰 방출선. 자, 요거를 특별히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그림 가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된 세이퍼트 은하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된 요 말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는 이 은하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사진, 나는 아까 봤던 방출선들이 나타나 있는 건데 자, 여기 위에 이런 원소들이 있죠. 자, 이거는 고온의 얘네들의 기체가 방출선을 방출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 기체가 방출선을 방출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 자, 요거는 맞습니다. 자, 우리 아까 허블의 분류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특이 은하라고 했는데 얘는 맞는 건가? 쉽죠? 자, 요거는 사실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됐을 때 형태상에서 나선 은하로 보이면 나선 은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구가 중요한 거죠. 요게 있어야지 기억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됩니다. 전파 은하도 마찬가지로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타원 은하로 보이죠. 그렇게 된다면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타원 은하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완전히 그 문제에서 조건을 완벽하게 맞게끔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나는 전파 영역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이다. 자, 얘가 전파 영역인지 어떤지 모르겠지. 자, 우리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400에서 700까지, 700 나노미터까지는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시광선이면 얘보다 짧으면 자외선이잖아. 그러니까 전파는 아니죠. 자, 그 다음 니은 디귿 나에는 폭이 넓은 수소 방출선이 나타난다. 수소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풀만한가요? 네. 아까 헷갈리는 요거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그 모양으로 관측된다면 어쨌든 허블 분류 체계의 기준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요게 맞다고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은하, 요거는 아주 그냥 눈이 즐거울 거예요. 바로 충돌 은하입니다. 자, 우리 은하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있다 보면 서로의 인력 때문에 점점점 가까워져서 충돌을 하게 돼. 자, 충돌을 하면서 이런 예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충돌 은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충돌을 하게 되면은 별이랑 별들끼리 부딪힐까? 안 부딪혀요. 왜냐면 별이랑 별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별은 부딪히지 않아. 다만 성간물질일지. 성간물질들이 막 이렇게 충격이 발생하면서 밀도가 높은 부분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충돌 은하입니다. 얘도. 우선 얘도. 자, 다른 은하만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안드로메다 은하랑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40억 년 후에. 자, 그래서 만약에 40억 년 후에 충돌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충돌 은하까지 외부 은하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